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태룡입니다. 저희 인천대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4차에 걸쳐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2060명을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그것을 포상 신청하는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것을 포상 신청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포이사를 참배하러 가는 길에 고광순 의병장의 정손자 고영준 어른을 만나 고광순 의병장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이 박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고광순 의병장 논문 발표대 이후에 1년 만에 뵙고 보니까 작년 12월 20일이니까 예, 거의 1년 전에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박사 네. 저희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독립유공자 발굴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어떻게 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일 먼저 고한남 지사를 선정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고한남 지사의 선대의 행적을 보면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한말까지 국난 극복을 위해서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의병장 아주 많이 배출한 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특히 여기서는 고광순 의병장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인천대학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다. 정말 인천대학이 고맙고 예. 더구나 이 박사 한 1년 만에 만나 뵈니까 예. 참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포이사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갑시다. 예. 네. 고광순 의병장은 전남 담양 창평 출신입니다. 한말 전기 후기 의병장을 했던 아주 드문 의병장이지요. 특히 을사늑약 이후에 계속 의병을 일으키고 활약이 크다는 소문이 조정까지 들리자 광무 황제는 총리 호남 의병대장이라는 호칭을 내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광순 의병장 휘하에는 해상 군인은 물론 많은 의병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많은 의병을 그 당시 일본의 기록을 보면은 약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광순 의병장은 이 길을 활용했습니다. 불원복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의병부대의 의기를 더 높이고 힘을 주려고 했죠. 불원복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불원이라는 것은 머지않아 이런 뜻이죠. 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광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후기 의병들이 국권 회복을 외쳤거든요. 얼마 가지 않았어, 머지않아서 국권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병에게 그런 깃발을 수시로 냈죠. 예, 그래서 아주 의병부대가 태극기를 들고 의병 활동하는 사람들도 의병장도 드물었지만 이런 글을 새겨가지고 한 것은 유일합니다. 네. 태극기에 그런 깊은 뜻이 담긴 걸 보니 당시 의병들은 굉장히 용기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소장님, 그 고광순 의병 부대가 해상군인과 많은 의병들을 이끌고 구례 연곡사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순국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전투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예, 고광순 의병장의 연곡사 전투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광주 수비대, 진주 수비대, 하동 수비대 일본군입니다. 그것이 다 동원되고 그리고 진해만에 있던 중포대, 무거울 중자입니다. 우리로 치면 큰 대포지요. 중포 대포 부대를 달구지를 이용해 가지고 지리산 아래 구례 연곡사까지 끌고 왔던 겁니다. 아주 튼튼한 요새처럼 그 연곡사 담이 아주 웅장했어요. 아주 튼튼했습니다. 뚫지 못하니까 대포를 쏘아가지고 화공작전을 펼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단 후퇴를 해서 다시 싸우자 했지만은 고광순 의병장은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다 하고 결국은 23명 장령들이 장렬하게 전사했던 것이죠. 예, 이곳은 충렬공 재봉 고경명 선생 사당입니다. 고경명 의병장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서울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병을 모아서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중에 금산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장렬하게 승국하셨습니다. 당시에 삼부자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6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서울로 향하다가 왜군에게 화를 입었는데 처음에는 고경명과 그 아들 두 사람이 6천여 의병을 이끌고 서울로 향했는데 그러다가 일본군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외적과의 싸움에서 아버지 고경병과 아들 고인우는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맏아들 고종우의 복수의병장 활약상에 대해서 녹천 고광순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고재천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종우 의병장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삼부자가 출발해서 결국은 두 분이 금산 전투에서 승국했는데 고종우 의병장은 진주 전투에 승국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삼부자께서 거병하셔서 여산에 이르렀을 때 수원 독산성 근처의 건제 김천일 의진에게 먼저 규합된 의병 약 500여 의병을 수원의 김천일 의진에게 인계하러 고종우 선생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금산에 이르러서 재봉과 찾아 의열공 학봉 고인우 공 부자가
순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시차가 반나절 정도 시차가 있어서 돌아온 뒤에 보니 아버지와 동생이 순절한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해서 시신을 수습하여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귀합하여 만든 것이 복수의병장이라 해서 복수의병대를 이끌고 건재 김천일 장군과 함께 진주 2차 진주성 싸움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진주성의 마지막 혈전을 앞두고 건재 김천일과 최경애, 고종우 선생 세 분은 의미심장한 삼장사의 그 마지막 절명신을 읊고서 차라리 애병에 죽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결한 게 낫겠다 해서 그 세 분은 장렬히 몸을 남강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 삼장사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우 의병장은 금산 전투에 승부하지 않았고, 예, 다음에 진주성 싸움에서 그렇습니다. 6만 민간군이 외병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은 외병에게 활을 당할 처지에 되다 보니까 난강에 몸을 던졌다 그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인천대학교에서는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서 포상을 신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고완남 지사를 발굴해서 포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고완남 지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완남 지사는 임진왜란 때 장렬하게 순국한 충렬공 고경명 지사의 15세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고재청 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완남 지사의 선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고완남 지사의 15대조 부이신 임진왜란 의병장이신 충렬공, 재봉, 고경명 선생이시며 14대 조부 역시 금산 전투에서 함께 순절하신 의열공, 학공, 고인우 선생의 14대 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말 의병장이신 녹천 고광순 의병장과는 고조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충절과 그리고 항일의 DNA가 체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